네, 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우리나라에 20만 좀 넘게 있긴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발달장애인의 문화권은 보장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되어서 먼저 발달장애인을 주로 정책적 과제로 또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권을 보장하는 국내 법률로서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되어서 복지법, 장애인 발달법,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의 규정은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서 사회 통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장애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장애인 종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쭉 종합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5차 장애인 종합계획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교육, 문화체육기회 보장이라고 하는 곳에 네 번째 항목에 문화예술 활동 및 이제 여가형수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장애인 문화권에 대해서 장애인 종합계획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를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강화하고 향수권을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차 장애인 종합 계획에서는 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해서 다루는 주요한 내용들은 문화 향수 기회와 물리적 접근성들을 높이는, 즉 기회 수준에 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발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주체적 욕구에 대한 해석, 비발달 장애인과 다른 표현을 갖고 있는 발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문화정책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장애인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발달장애인은 독자적인 법을 갖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생애 주기별로 여러 가지 권리를 옹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17개 광역에는 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대체로 사업이 네 가지 측면, 즉 개별적 지원 계획이라든지 권리 구제 지원이라든지 공공 후견 지원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문화예술 교육과 가장 관련이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사항을 보면은 옆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영유아기 부모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진로 상담, 체험, 그다음에 성인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발달 장애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권리에 기초하여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문화정책의 몫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정책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권을 보장하는 국내의 법률이 헌법서부터 다양한 법률 체계 속에 있는데, 문화 관련 법령에서는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다기보다는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문화적 권리 속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래비전 2030이나 새예술정책 2018, 2022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문화권에 기초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수많은 내용들,
의사결정권이라든지 주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발적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봤을 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은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상을 더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을 겨냥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기는 우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과 그다음에 실천적 행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은 잘 알겠지만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11년부터 꾸준히 실행해 왔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과 적지 않은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고 지속적으로 정책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서 2015년 만들어진 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도 2018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달장애인을 읽어야 될 것인지 또 발달장애인의 스스로 주체적인 영향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매우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 문화예술 교육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발달장애 문화예술 교육의 정체성을 뭐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는 그것을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이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방식을 동원하는 공통감각과 역량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또 다른 주체인 부모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당연히 주체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 예술,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둘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나 다른 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들을 우리 연구에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문화예술 교육은 다양성, 표현 감수성, 상호 주관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또 발달장애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 기획자 또는 예술 강사, 예술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고 치밀한 어떤 좀 고민들이 필요하고 역할과 자세, 태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발달장애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되어서 단지 장문원이나 또는 교육진흥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실행기관의 결합, 그다음에 문체부 안에서의 통합적인 어떤 고민들, 또한 교육부나 복지부하고의 어떤 정책적 연계 지점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그다음에 발견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는 발달장애 문화예술 교육의 이슈와 방향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의 새로운 관점을 문화예술교육, 발달장애 문화예술교육에 좀 이렇게 결합을 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어떤 전환을 좀 시도해야 될 것 같다. 많은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아웃사이드 아트라든지 프랑스에서는 아르브르라든지 아니면 영국에서는 포용적 예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용적 예술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하고 있는 예술 표현을 유사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장애인의 어떤 감수성, 표현 방식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술 영역으로 독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문화비전 2030이나 새예술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연구해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문화예술 교육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술, 어떤 예술, 대상, 현장, 그다음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인력들은 또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통합의 방향,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그 미래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구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구체성을 갖기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는 많은 실험과 많은 탐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안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들은 고심 끝에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문화권 기반 발달장애인의 정체성을 인식한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세 번째는 비발달장애인의 표현 방식과 소통을 탐색한다라고 하는 기본 관점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지점들, 정책 주체,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관점, 그리고 새로운 실험과 확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서 저희는 비전을 발달장애인 시선이 등장하는 포용적 사회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으로 설정을 하였고, 미션으로는 발달을 넘어 소통으로, 발달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는 개념으로서 서로 마주보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미션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원리는 우리는 비발달장애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비발달장애인은 탐색할 수 있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감정과 표현 방식은 우리 사회에 등장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비발달장애인은 발견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비발달장애인 간의 소통과 경험의 축적,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을 만들고, 그 영역들이 바로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이 신장되는 영역일 것이며 비발달장애인이 새로운 감수성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목표와 세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4가지로 설정을 했는데, 기회를 증진하고 토대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여건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4가지 목표하에 10가지 실천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과제를 보시면서 다음 장에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미션, 비전, 체계도로 구성을 하면은 미션과 비전은 설명하였듯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 원리는 탐색과 표현, 발견과 등장, 소통과 이해라고 하는 원리 속에 4가지 정책 목표와 10가지 실행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문체부와 교육부, 복지부 간의 연계,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고, 또 문체부 안에서도 문화예술 교육과와 예술 정책과 간의 연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행 주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장애인 문화예술원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조금 체계도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문체부 영역에서 해야 될 영역과 교육부와 복지부와 연계할 영역들, 그리고 각각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과, 그 다음에 장애인 예술, 문화예술 교육 또는 장애인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질 영역들을 좀 구분을 하여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주로 학교와 그 다음에 기관 중심으로 역할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내용들에 대한 변화들을 장문원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처럼 장애인 복지협회라든지 아니면 예술 강사들의 체계들을 잘 재구성하고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짙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 문화예술 단체나 기관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실천 현장들을 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공간 속에서 장애인의 일상성과 생활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간 기반 활동들도 확장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전문 그룹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이 거리가 먼 곳에 이동하기 어렵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서 발달장애인 아틀리에라든지 이런 영역들을 구축할 수도 있고, 또 사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민간단체를 지정해서 그런 활동들의 좀 거점들을 만들면서 지역 속으로, 일상 속으로, 생활 속으로 좀 더 깊게 스며들어가면서 일정한 기관들의 실천들이 축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연구진사이에서는 3년 정도의 실천 과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평가와 또 제도적 개선들을 도모하면서 새롭게 좀 구성하면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평을 넓히고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포용사회를 조금 더 앞당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들은 아직은 연구진의 고민 속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토론을 통해서 내용들이 좀 더 보강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하여서 좋은 연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